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됐는데 7, 8월 여행 수요 증가로 인해서 하반기 완만한 경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이 발표가 됐고요. 또 지표가 발표됐죠. 8월 ISM 서비스 PMI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 부분이 경기 침체에서 이제 긴축의 장기화로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발표 직후에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기술주가 압박을 받으면서 기술 기업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장에서 우리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특히나 강했던 건 AI 섹터군이었습니다. AI 반도체, AI 의료.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은 또 어떤 종목군들 눈여겨봐야 할지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많은 투자 포인트가 확실하게 또 매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엇갈린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07% 하락하면서 2,561.66포인트에서 코스닥은 0.11% 상승하면서 918.92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지켜보시죠. 코스피 삼성전자 7만 선이 깨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0.14% 소폭 하락하면서 69,9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가 다시금 차오르면서 1.52%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1%,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0.17%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올라갑니다. 0.17% 상승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삼성 SDI가 1.82%, 2%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화학이 0.51%, 현대차가 0.05%, 네이버가 0.00%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코스닥까지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 0.17% 하락, 그리고 에코프로가 1.81% 조금 더 두드러지는 하락세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103만 10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만 선 지켜낼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6%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 DX와 LNF가 각각의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가 0.19%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HLB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양 종목은 또 1% 넘게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M이 0.65%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펄어비스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꼭꼭 챙겨봐야죠.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라운피플입니다. 이 라운피플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전 검사 솔루션 전문 업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카메라 모듈, 검사기, 그리고 AI 머신 그 비전 솔루션을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좀 AI 관련된 기업으로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 동사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AI 그 덴탈 솔루션과 AI 교통 솔루션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스마트 쪽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실적은 2분기 그 42억, 그러니까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는데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AI 기업들의 대부분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뭐 재무적으로는 좋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라운피플은 지난 7월에 자회사 그 라운메디라고 있는데, 이 라운메디가 세계 최고 권위인 그 유럽 교정 학회지의 그 AI 덴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 논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등재가 됐다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었던 이슈가 있었긴 했는데, 사실상 이 이슈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것은 미국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기 위해서 FDA 승인 인증 절차를 좀 이제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이뤄진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주가에 크게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전통적인 이제 AI 쪽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의료 AI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테마로서도 같이 좀 연결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이 아니라 지난 6월에 정부에서도 5년간 3조 7천억 가량의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좀 부각이 받았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뭐 제7차 그 국가 공간 정보 정책 기본 계획 발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최근에도 이제 정부에서 과학기술부에서도 이러한 이제 뭐 스마트 쪽이나 또한 그 AI 쪽에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트윈이 현실 세계에서 이제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에서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결국은 라운피플은 AI 의료기기 쪽이나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지만은 디지털 트윈 쪽에서도 같이 좀 복합되면서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 협력 기술 및 디지털 트윈 구축 특허를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8월 말쯤부터 이제 주가가 다시 그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저항 구간에 딱 머물러져 있는데, 이 지금 현재 구간만 물량만 잘 소화해 나간다 하면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9,2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7,5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반정민 소장님, 그 라운피플 얘기를 하면서 이제 AI 관련돼서 재무적인 뭐 이슈를 언급을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숫자를 막 해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높은데 어쨌든 라운피플 오늘 뭐 먼저 강조를 좀 했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히림입니다. 이 히림은 그 국내 상위권의 건축 설계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감리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건설과 건축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 이 히림에 대한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그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점을 봤을 때 히림은 결국은 지금 네옴시티와 또 덩달아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같이 좀 연계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6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28% 이상 증가를 했는데, 실적은 뭐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2분기 때는 실적이 뭐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사실상 그 어제 좀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 사우디 그 국부 펀드 총재가 방한을 했습니다. 방한을 하면서 8일까지 이제 머무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옴시티와 관련된 그 사업적인 부분들의 좀 진척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무슨 어떤 이슈나 그런 모멘텀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일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히림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네옴시티에 대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보시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건축과 관련된 그 부분은 단순히 네옴시티만 보실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을
돼서 보셔야 되는데 이달 우크라이나 방문이 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력단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히림에 대한 기업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슈를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지금 결국은 네옴시티란 부각도 될 수는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같이 좀 연동돼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현재 주가로서는 접근을 해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좀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 8월까지 대폭 거의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그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9월 1일부터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추가 상승이 좀 컸을 경우에는 차익 시열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만약에 오늘 이제 뭐 9,000원 이상에서 주가가 도달을 해서 안착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급 자체는 뭐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부터 조정을 받았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은 최근에 네옴시티를 통해서 9월 1일 날 상승을 했을 때 외국인의 순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 상승 시 차익 시열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 히림을 접근을 하실 때는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조금 적은 비중으로 단기적인 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8,600원부터 9,400원대 매물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9,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9월 7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희비가 엇갈린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하지만 그 등락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직후의 상황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AI가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 빠르게 순환매를 돌아줬는데요. 추가적으로는 제약바이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갑작스럽게 확 차고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들썩였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꾸준하게 관전 포인트로 지켜가 보겠습니다. 또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브렌트유도 그렇고 WTI 국제 유가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기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군들, 어떤 섹터군들이 우리 시장 주도할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개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는 오늘 시장에서 파랗게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23% 약보합에서 움직이면서 2,557.49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요. 코스닥은 0.33%에서 이렇게 하락하면서 914.90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지수가 3대 지수, 뉴욕의 3대 지수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하는 것인지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지 저희 꾸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봐야죠.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 자체의 움직임보다 개별 종목의 움직임을 조금 더 뚜렷하게 살펴봐야 하는 그런 시장이니까 코스피부터 먼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43% 그래도 상승 출발하면서 기분 좋게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17%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직전의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하락하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좀 뒤바뀐 모습 화면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LG 에너지솔루션은 0.19% 하락, SK 하이닉스 역시도 0.25%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LG화학이 오늘 시장에서 시초부터 2% 넘게 급락한 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화학 쪽으로 조금 더 키워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1.88% 하락 그렇지만 SK이노베이션은 또 강합니다. 1.26% 강세 그리고 S오일이 1.5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효성TNC가 2.6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솔루션이 0.44% 강보합 그리고 금양이 1.13%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0.95%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빨갛고 파랗고 좀 종목별로 움직임이 또 뚜렷한 시장입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네이버 쪽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이버가 0.93% 아무래도 기술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네이버와 카카오 등 종목군들도 좀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네이버 지켜주고 있습니다. 0.93%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0.2% 상승 그리고 넷마블이 오늘 시장에서 3% 급등한 채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크래프톤이 0.13%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LC소프트는 0.00%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등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오늘 의약품 쪽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시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자리 지켜주고 있습니다. 0.14%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은 소폭의 하락세 연출 중입니다. 0.27% 약보합권, 유한양행이 1.41% 강세 그리고 대웅제약 녹십자, 종근당 전반적으로 강세 연출하고 있는 의약 바이오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떻게 종목군들의 움직임 보여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에코프로가 0.38%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어떻게 방향 설정할지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0.17% 약보합권으로 방향 틀었습니다. 제약적으로 조금 더 키워서 살펴보시면 HLB가 0.87%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29% 약보합권입니다. 삼천당 제약 0.00% 보합권 그리고 케어젠이 2%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0.57% 하락. 다만 ST팜과 파마리서치는 1%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CJN이 0.00%, 케어젠이 2.36% 하락 출발하고 있고 오스코텍이 2.63% 급등 그리고 보로노이가 4% 넘게 급등세 보여주면서 이 내에서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다양하다. 모습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반도체 쪽만 다시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쪽 보여주시죠. HPSP가 0.29% 강보합권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오테크닉스가 2.57%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리노공업이 0.54% 하락 그리고 하나마이크로는 2.01%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 기분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 동훈 아나텍도 2.5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라운텍이 지금 9.75% 10% 가까이 급등세 연출하면서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붉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급등하고 있고 빠지는 종목들은 4% 넘게 급락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별 매매 동향과 수급별 상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9시 05분인데 현재 그 업종별로 보니까 섬유오일과 오늘도 FNF 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서 주가가 아주 강했는데 오늘도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섬유오일복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약품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조금 조정적으로 가다 보면 방어주 쪽이 올라오죠. 그래서 유통업, 운수창고 이런 쪽이 이제 업종별로는 지금 앞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그렇게 팔고 있지는 않은 모습.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122억 순 매수 이렇게 들어오는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202억 순 매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 팔고 있다. 단지 선물 쪽에서 1,719계약을 사고 있기 때문에 장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시총 상위 순으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44억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0.6%, 7만전자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지금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는 외국인들 관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 2억 정도 순 매도가 나면서 약보합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가서 오늘 상당히 관심 있는 게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30만 원 선을 두고 이제 공방을 오늘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지금 프로그램 매도 2억 정도 순 매도가 지금 나오면서 0.66% 내려가고 있고 에코프로도 지주사죠?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수가 있어서 62억 정도 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잠깐 뭐 올라가는 것 같더니 지금 이제 보합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프로그램 순 매수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94억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보합 지금 견뎌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어제도 장 초반에 강하다가 좀 밀렸습니다만은 유가가 국제 유가가 계속 강하죠. 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순 매수가 27억 정도 들어오면서 0.97%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프로그램 순 매수는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합 정도에 있고 하나마이크론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가 말씀드리고 지금 뭐 50%가 뭡니까? 상당히 지금 올라가는데 오늘 또 올라가네요. 프로그램 순 매수로 22억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늘도 2.3%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금양 프로그램 순 매도가 52억 정도 쏟아져 나옵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오늘 좀 이따가 좀 물어봐야 되는데 LG이노텍, BH 이쪽이 좀 안 좋죠.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로 30억, 25억 정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관청에서 관료들이 지금 애플이나 외국산 휴대폰 이거 사용 금지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가가 안 좋습니다. LG이노텍 4% 빠지고 BH 7.8% 오늘 자화전자도 아까 보니까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우려가 되는 이런 국면인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70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 나오고 있고 포스코 DX 최근에 상당히 어제도 변동성 높았죠. 조금 밀리는 느낌으로 내려갔었는데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66억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0.7%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 소장님. 지금 LG이노텍, BH, 자화전자 지금 애플 관련돼 가지고 중국에서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애플이 많이 밀렸잖아요. 3% 정도 이렇게 밀렸었는데 여기도 뭐 애플 관련주니까 상당히 오늘 지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이슈가 될지는 안 될지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중국이 아이폰에 대해서 그 정무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좀 어느 정도 지시가 나온 것으로 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아쉽게 좀 흘러가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 이노텍 등 뭐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전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그 매스컴에서 노출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좋은 흐름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은 뭐 떨어졌다 해서 뭐 신규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더 만약 신규로 접근을 하신다고 생각하실 때는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지금 뭐 스마트 카메라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성장 산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좀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 뭐 삼성도 Z 플립 5든 뭐든 지금 내놓고는 있지만 그렇게 뭐 많이 팔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영을 못 받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애플 아이폰이 나오든 뭐 Z 플립 5가 이제 뭐 많이 팔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체크만 해놓으셔야지 바로 이제 뭐 하락을 해서 이제 좀 싸게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EU에서도 그 빅테크 특별 규제에 따른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애플과 구글 6개 사등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애플의 아이폰과 관련된 기업들은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정부에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락 요인 첫 번째 포인트로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EU 빅테크 그 특별 규제에 따른 애플, 구글 등에 대해서 6개 회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락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만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지지구간을 만들었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하고 12분 정도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로봇주 중에서 말이죠. SPG 장초반 상당히 강합니다. 1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유진로봇 6.6%, 레인보우 로보틱스 1.6%. 어제도 뭐 로봇주들 상당히 강하고 최근에 상당히 여세를 몰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이 로봇주들이 계속 좀 대기업에 따른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총이 벌써 이제 3조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제3자 유상자 유증으로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한 그 투자를 대규모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를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로봇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PG의 경우에는 지금 14%, 1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좀 특징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SPG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를 좀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수혜를 받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정부에서도 로봇 국가에 대해서 첨단 산업 육성 분야에 대해서 좀 포함이 됐던 이력도 있고 사실 그 내년에 이제 산자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지난주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로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대기업 위주에서도 로봇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는 있지만은 정부든 뭐든 그 전체적으로 좀 모멘텀이 로봇주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고 뭐 다른 로봇 기업들도 좋지만은 여기에서 선별을 해야 될 것은 결국은 대기업과 관련된 연결점이나 레퍼런스가 있는지 또한 새로 이제 신규 그 대기업에 대해서 눈독 들이는 기업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지만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의 경우에는 뭐 적은 비중으로는 좀 매수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뭐 기존 보유자 영역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이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 0.29% 이렇게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보합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볼게요. 초전도체 쪽 말이죠. 오늘도 장이 어디 가든지 말든지 테마주주들 계속 강한데 신성 델타테크 2.8%, 7%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덕성 5.9%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초전도체 테마 살아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살아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뭐 LK99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발표가 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네이처에서 그래도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반전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또 초전도체가 올라가면은 양극재와 관련된 기업들이 또 주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결국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너무 이제 큰 기대감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는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실시간 개장 특징주 여쭤보기 전에 지금 시장 상황부터 한번 리뷰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폭
주가 하락폭이 그렇게 두드러지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조금 오후까지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네, 여전히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유가 상승은 유가 관련주들에게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호재일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단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9월 달의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8월 대비 굉장히 좀 할인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테마성 랠리가 좀 빈번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한 어떠한 그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서 이 주식 시장의 테마주들 위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좀 연말까지 길게 보자면 여전히 좀 성장주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리가 좀 2차 전지 쪽이 증시를 이끌어 왔다면 하반기에 주목하셔야 될 업종은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엔터주들이라든지 소비재주들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이제 2차 전지가 상승을 했던 이유는 결국에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하반기부터는 매출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또 이제 반도체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HBM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어떤 그런 감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부터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반기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소비재주들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 이제 소비재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 관광객 수나 또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중국 관광객 수가 유입되는 정확한 시점이 이제 올해 3분기부터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좀 주목을 못 받고 소외되어 있던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상 지금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 보게 되면은 R&D 투자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좋은 성과들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주가는 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급등락폭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접근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하락해 있는 과대 낙폭되어 있는 업종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이 힘을 잃으면서 우리 지수 역시도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관망세로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면서요.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주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성장주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반기에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반도체와 헬스케어 그리고 소비재주 위주로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바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고요.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유럽연합의 빅테크 특별 규제에서 삼성전자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 6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7만 선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위는 FNF. 어제 펀더멘탈 종목이었죠. 바로 급등했습니다. 중국인 관광 활성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해당 종목. 계속해서 눈여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 금리 상승과 생성형 AI 성능 우려로 한 달 새 4조 원 가까이 시총이 증발됐습니다. 함께 리뷰해보기로 하고요. 4위는 SK이노베이션, 5위는 현대오토에버가 차지했습니다. 개장 특징도 탑5 코스닥도 마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고요. 1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2위는 파두. 825만 주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시간 외에서 급락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에코프로비웨, 4위는 신성 델타테크. 네이처가 또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는 여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위는 포스코 엠텍이 차지했네요.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고요. 그래도 7만 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0.14% 상승, 네이버가 1.87%, SK이노베이션이 0.92%, 현대오토에버 1.7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FNF가 소폭 하락하면서 0.44% 선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요? 네, 삼성전자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이제 7만 원 선을 넘어가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래로 한번 더 눌릴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까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7만 원 이상대, 8만 원대까지는 아직까지도 갈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고 또 이에 따른 HBM 관련주들의 어떤 중요성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에 있어서 대장주인 이 삼성전자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실 HBM 같은 경우에는 그 CPU와 GPU 사이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좀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이점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도 이제 덜 차지하고 전기도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AI 산업 그리고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쪽 이쪽 분야에서도 이제 HBM이 계속해서 좀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기업인 또 엔비디아에 HDM을 또 공급을 하기로 이제 소식이 이제 또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AMD도 HBM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커지는 첨단 산업에 대한 분야를 좀 보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HBM에 대한 어떤 공급률도 계속해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고객사를 좀 합치게 되면은 앞으로 시장 점유율도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중장기적 투자 가치는 있는 종목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또 경기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대외적인 변수에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은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만큼 여전히 목표가는 1차적으로 8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꼽아봤습니다. 경기 상황이나 대외적 변수로 인해서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지만요. 연말까지 봤을 때 8만 선은 무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의견. 엔비디아가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또 HBM 관련주의 중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무시 못하죠. 삼성전자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위부터 5위까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17% 약보합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파두가 1.89%, 포스코 엠텍이 5.2%, 신성 델타테크가 1.1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계속 몇 거래일장, 6거래일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성장성도 굉장히 좀 필연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려면은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에서 좀 탄탄하지 못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 지속에다가 작년에는 좀 흑자 전환을 했지만 올해도 사실 내부 투자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실적이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뭐 실적만 보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치로는 충분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결국에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물이 쏟아져도 좀 이상한 자리가 아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19만 3천 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최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고점 대비 한 30-40%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굳이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삼성전자의 어떤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사실상 이 기대치 자체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급은 단기적으로 더 몰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유자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관점에서는 추후에 이제 15만 원 이하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한번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취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봤습니다. 로봇 관련주 기대치가 굉장히 높죠.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려면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점, 실적이 아직 탄탄하지 못한 종목입니다. 신규 관점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양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보유자의 관점에서만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코너 준비해 볼게요. 네, 저희 따라가 말아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CJ입니다. 이 종목을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문가님 의견 바로 여쭤볼게요. 네, 일단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바닥권에서 좀 터치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 변동성이 좀 컸던 종목이고 예상치보다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계열사로는 CJ제일제당 그리고 대한통운 그리고 뭐 비상장 회사인 올리브영까지 굉장히 여러 이제 계열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상장사들을 보게 되면은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사실 작년 실적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CJ의 어떤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상장 계열사보다 비상장 계열사에서 매출액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J 올리브영에서 매출액이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CJ 올리브영은 이제 국내 대표적인 헬스앤뷰티죠. 그래서 그 입점 스토어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CJ 올리브영에는 굉장히 많은 이 화장품 브랜드들이 또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지금 엔데믹 효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것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그리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었을 때도 이 CJ 올리브영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 헬스앤뷰티 쪽에서 거의 독점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인 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3분기부터는 또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거로 좀 유입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시적 모멘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계열사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현물 출자를 이제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억 원 규모의 이제 현금을 이제 출자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표적인 계열사인 CGV의 지분율도 기존 이제 48%에서 50%까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 CGV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거의 3년 연속 적자였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떤 CJ의 실적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제일제당 그리고 대한통운의 어떤 실적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비상장 쪽에서 굉장히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
나오면서 좀 안정적인 이런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되는 전체 순이익이 한 5,6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CJ 올리브영이 차지하는 것이 3,600억 정도로 뭐 거의 다 차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기업 가치도 굉장히 높게 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PER 10배까지 더한다면 기업 가치는 최소한 3조 원대 이상은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고요. 아직까지 뭐 상장 회사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CJ라는 지주사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CJ의 주가 가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어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선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가 84,4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81,500원 이하대로 이하대에서 분할 매수 구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기대되는 실적에 비한다면 적정 주가는 10만 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이하대까지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CJ입니다. 따라가도 좋다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하반기에도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25% 하락하면서 83,300원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81,5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좋다라는 의견,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오픈해봐야죠.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굉장히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FNF. 이 종목 따라갈지 말지 어떻게 할까요? 네, 매수를 좀 해보셔도 좋은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 역시도 이 종목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이제 좀 기대치에 좀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일단 FNF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의류 OEM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조금 하회를 했었죠. 그래서 워낙에 이제 매년 매출액, 영업이익이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상반기에도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았었던 종목입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서 이런 실망감들이 주가상으로 좀 반영이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또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3분기부터 그리고 4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내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부진한 상황인데 중국 시장에서의 어떠한 고공성장을 좀 이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더딘 편이고 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경제 봉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MLB에 대한 판매량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브랜드 파워력이 굉장히 좀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 MLB, 디스커버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내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 중국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 한 31%가량 또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또 중국 내에서 또 이제 MLB에 대한 매장을 늘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올해까지만 해도 한 1,150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규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중장기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세르지오 타킨이라는 또 이제 테니스 브랜드를 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뭐 테니스와 관련된 의류와 용품을 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이제 테니스 시장이 커질수록 이 테니스 용품에 대한 시장도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뭐 MZ 세대들이 골프 다음으로 많이 치는 게 또 테니스인 만큼 앞으로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기대 가치는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저가에서 담아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전히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PR이 7배 수준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조금 오르다가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오히려 신규 관점에서는 더 좋은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1만 3,500원 이하대에서 계속해서 좀 분할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 원까지 제시를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 라인인 9만 6천 원대가 깨진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꼭 지키시면서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은 FNF입니다. 중국 법인 매출이 늘어나면서 MLB 매장 역시도 늘려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 브랜드 확장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중장기적인 모멘텀 역시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1만 3,500선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손절가는 9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따라가 말할 종목 화면을 통해서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GKLL입니다. 이 종목 따라갈지 말지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과거에 이제 2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짧게 말씀드리자면 결국에 이 종목도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카지노 산업에 대한 어떤 관광객 수가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GKL 역시 카지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강원랜드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이제 그 고객들이 일본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 대한 동남아 고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행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또 카지노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파른 실적 회복이 또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2배 가까이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또 돌아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기대 가치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KL 역시도 앞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까지 봤을 때 하반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16,95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16,800원 이하대로 내려오신다면 매수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여전히 2만 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죠.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카지노 업황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가파른 실적 회복 역시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GKL 지금 현재 16,960선입니다. 목표가는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0.31% 하락하면서 2,555.4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 홀로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은 라운피플과 히림이고요. 그리고 따라가 말하는 CJ, 그리고 FNF, GKL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네요.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함께 더욱더 다양한 행복 나눌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시오.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